자, 이번 시간에는 거리, 속도, 시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자, 식 세우는 게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요. 문제 읽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속력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뭐 시간당 얼마 또는 뭐 분당 얼마, 초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력에다가요 곱하기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동 거리가 됩니다. 즉 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거리. 예, 이 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속력은 주로 뭐라고 나오느냐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뭐 초속 이렇게 적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분속 또 뭐 시속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에 해당하느냐면 속력을 의미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동한 거, 즉 이거하고 같은 시간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때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보통 묻는 게 속력을 물을 수도 있고 시간을 물을 수도 있고 거리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뭘 이용하시면 좋으냐면 원을 그려 두시고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거리 라고 써두시고요. 자, 여기 반을 쪼개가지고 여기 속력 그리고 여기 시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서 푸시면 되느냐면요. 문제에서 거리를 요구한다 그러면 거리를 요구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부분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걸 구하라고 하면 밑에 두 개를 뭐 해준다? 곱해가지고 써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써본다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도 썼지만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거리를 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간을 구하라고 요구했다고 칠게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련된 걸 구하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써주시면 되느냐 하면 이 값이 분모에 있고 이걸 분자로 보내버리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표현해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속력분의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계속 와가지고 보시면요. 자, 여기 속력을 구하라고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역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식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울지 대강 느낌이 오시죠? 자,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림을 이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역시 시간분의 거리 해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되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느냐면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해 놓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두 개 곱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면 되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뭐한다?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면 이제 이쪽 관련된 문제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문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자, 시속 60km의 속력으로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했죠. 자, 보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표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얼마로 주어졌다? 6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자, 이게 1번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오시면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시간이 주어졌죠. t시간이라고. 자, 그래서 t시간이라고 2번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느냐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 구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리 구하는 식은 여기 보시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뭐라고 써주면 된다? 속력이 지금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6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죠. 속력이 6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시간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t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어떻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니까 60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숫자고 문자고 있을 때는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60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우리 구하는 답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시속 10km로 달리는 개가 x km를 달릴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시간, 속력, 거리, 즉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와 뭘 찾는다? 나머지 두 개 조건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속력 조건에서 보시면 속력이 주어져 있고요. 속력이 1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 개가 x km 달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뜻합니까? 이동거리, 즉 거리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죠. 이가 x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라? 시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다시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리, 시간, 속력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그려라고 했죠. 거리, 속력, 시간.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뭐분의 뭐 하면 된다 했죠?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관련식을 이제 세우기만 하면 끝나겠죠. 자, 우리는 시간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속력이 지금 문제에서 구해놨죠.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10이었죠. 그래서 10분의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x였죠. x. 이러면 우리가 이제 걸린 시간과 관련된 수식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거리가 xkm고요. 걸어서 2시간 걸린다면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거리, 시간, 속력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전에 이용했던 동그라미 다시 한번 더 그려가지고 기억력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리, 여기가 속력, 여기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속력이죠. 맞죠? 속력이니까 이 속력을 구해내려면 수식은 뭐분의 뭐가 돼야 됩니까? 동그라미를 이용하면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거하고 거리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위로 올라와 보시면 거리는 x라고 주어져 있죠. 시간도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시하고 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x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 보시면 시간이 2시간이라고 주어져 있죠. 시간이 2시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두 개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면 뭐 간단하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밑에 이 내용을 옆에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뭐라고 쓰면 된다? 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